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구킹 김지웅입니다. 저희가 코너를 나눠서 하고 있죠. 이번에는 우리 병원은 어떤 환자를 보고 있나, 지웅이네 병원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가. 저번 주 첫 시간에는 저희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우리 병원이 대표적으로 미는 풀케이스 임플란트라든지 클리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은 다른 데서 잘 안 해주는 치료인데 저희 병원은 하는 치료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보력도 한번 늘려보시고 왜 어디서는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 하는지 주저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매복사랑니, 보시는 연령층들이 좀 젊은 편이시니까 매복사랑니는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매복사랑니 환자분을 좀 모셔왔는데, 간단한 매복사랑니는 재미없겠죠. 지독한 놈을 좀 데려와 봤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환자분인데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뺐어요. 요거 엑스레이를 보는 방법을 다 같이 배워야 됩니다. 엑스레이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X선이잖아요. 선이 통과했기 때문에 시커멓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튕겨나와요. 튕겨나오면서 보이는 수정된 색깔이 흰색입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는 말랑말랑한 연조직들은 통과를 잘 해요. 근데 단단한 경조직들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찍으면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뼈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살들을 통과해서요. 실리콘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의 살이 100% 다 시커멓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생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빛이 지나가는 거랑 그냥 살덩어리가 있는 공간에 엑스레이가 지나가는 거랑은 아무래도 투과도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잇몸선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환자의 사랑니는 지금 잇몸 안에 꽁꽁 숨어 있어요. 이런 사진인데 이 뒤에 아예 숨어 있어요. 뒤에 아예 보이지도 않게 숨어 있습니다. 숨은 거를 꼭 빼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었어. 이 앞에 치아들을 다 치료를 해놨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치아들이 신경치료하고 나서 좀 취약해집니다. 취약해지니까 이 틈새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낄 때 잘 아픈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계속 귀찮게 굴 거면 빼버리고 싶어요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잇몸을 아예 째가지고, 요거는 완전 매복이라고 해서 정말로 안에 덮여 있습니다. 잇몸을 쫙 째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빼는 겁니다.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뺄 때 어떻게 빼냐 하면은 치아를 위로 빼야겠죠. 쉽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뼈를 다 부숴버려가지고 이 치아를 빼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치아를 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면 의사가 아니죠. 살인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정상 구조물을 놔둔 채 안전하게 치아만 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엑스레이를 확대해 보면은 이 치아 주변에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어요. 이거는 이 친구가 나이가 많지 않아서 치배의 잔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기들도 그렇지만 알 같은 데에 쌓여져 있습니다. 껍데기 같은 거에. 계란을 생각하면 쉬워요. 모든 물질들은 쌓여져서 양분을 공급받다, 그러다가 특정 시간이 되면 그 알을 깨고 나오거든요. 치아도 치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져 있다가 이거를 깨고 치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치배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걷어낼 때는 조금 바로 위로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도상으로도 이 치아에 걸리게 되죠. 그럼 이 치아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목표 보시겠어요? 한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치아도 최대한 손상이 없이 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치아를 뺄 때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런 치아를 뺀다 하면은 여기다가 뾰족한 막대기를 걸어서 지렛대로 힘을 줘요. 힘을 주면은 얘가 밀려나겠죠. 그러면서 빼는데 지금 여기는 지렛대를 걸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공간이 일단 넓으니까 지렛대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렛대를 걸어서 힘을 줘도 안으로 더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치아의 위치가 누워있고 숨어있고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숨은 상태에서 옆치아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빼면 옆치아 뿌리가 부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치과에서 뽑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열심히 1시간이 걸려서 뺐어요. 근데도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돼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하기 싫은 진료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여기 신경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매복사랑니는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서 잘 안 빼줍니다. 사랑니 하나 잘못 뺐다가 신경 손상돼가지고 몇 천만 원 벌어줍니다. 10만 원 벌라고 했다가 3천만 원을 잃어요. 창조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 10개를 빼서 10개가 사고가 나면 병원이 망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은 꺼려 하십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멀쩡한 치아가 아닙니다. 위치도 뒤죽박죽, 모양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정확한 3차원적인 위치를 모르면은 뽑다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강내는 정말 신경들이 밀집이 돼 있거든요. 까딱 잘못 건드면 신경 뜯고 나옵니다. 그럼 혀가 마비되거나
턱이 마비돼서 이렇게 침이 줄줄 새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잠깐 틈새 얘기를 하자면은 뽑아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데 뼈를 쳐가지고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뼈를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형수술입니다. 많이 붓고 아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새는 사랑니 빼고 나서 붓고 아픈 거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클레임을 많이 하셔요. 왜 붓고 아프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토탈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 염증조사, 붓기조사를 발치할 때는 맞고 시작합니다. 다른 병원보다 사랑니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덜 붓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수액 한 대 맞으시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수액 안에 염증약이랑 또 지혈제랑 이런 것들 다 타서 넣어요. 그러면은 덜 붓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선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이 지나가죠? 이게 그 유명한 하악신경입니다. 하악 전체를 주관하는 신경이라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악신경을 건들면은 바보가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쭉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안 빼주겠구나. 근데 우리 병원에서 와가지고 여기는 큰 병원이니까 빼주죠.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빼게 된 사랑니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에는 CT라는 사진을 찍습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겉면만 찍어요. 단단한 것들을 뚫지를 못해요. 근데 CT라는 것들은 뼈를 단면 하나를 엑스레이로 쏴서 만드는 거예요. 방사선량이 작아서 안전한 CT입니다. CT를 찍으면은 이렇게 단면이 보입니다. 사랑니를 빼기로 한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은 빼기로 한 사랑니가 신경을 이렇게 지그시 들여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밟고 있다는 뜻은 여기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무식한 힘으로 뜯어내면 얘가 후루룩 딸려 나옵니다. 국수처럼 후루룩 딸려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저도 아프지 않게 됐어요. 같이 법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여기를 살살살살 문질러 가지고 빼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라는 조직은 매우 예민하고 무서운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신경을 끊어내는 것만이 신경마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살짝만 충격만 받아도 신경은 손상을 입습니다. 살짝만 손상을 입어도 사람들이 마취가 덜 풀려요. 먹먹해요. 이런 증상을 오랫동안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어떻게 잘라내느냐가 참 중요한 게임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만 얇게 딴 다음에 절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뼈 여기를 좀 쳐낸 다음에 여기를 절반으로 따내서 이거를 꺼내는 방법도 있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후자를 택한 이유는 이렇게 따냈을 때 시야 확보가 더 잘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잔유물이 남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꺼내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걸 못 보고 보내면은 환자가 이를 다 뺐는데 이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미친 의사가 이들을 덜 뺐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뺐고요. 이 뼈를 좀 날리고 여기를 잘라서 빼내는 술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한 10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머리통이 한 번에 쏙 나오면 좋겠지만 부러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뺀 자국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하고 마취 확인도 하고 했는데 멀쩡하시고, 빼고 나면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습니다. 여기 치아 건들지 않고 멀쩡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살짝 쳐냈습니다. 그리고 신경선도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흰선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내일 오실 때 마취가 잘 풀려가지고 안전하게 오실 겁니다. 이렇게 발치가 끝나고, 붓기라는 거는 피가 많이 나면 생깁니다. 피가 고여서 부어요. 지혈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혈제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분이 아무도 안 뽑아주는 매복 사랑니를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주다니 참 대단하시다. 그 원장님 참 대단하시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래서 욕을 먹을까?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거 여기는 안 된다던데? 그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작은 병원이나 치과 의사분들께서는 안 뽑아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같은 의사라도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사랑니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잘 하니까 잘하는 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외과적인 술식을 잘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런 매복 사랑니는 제가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이면 다 뺀다. 손이 제가 빠른 거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니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사랑니를 굳이 빼고 싶다 하시면은 사랑니 뺄 수 있는 병원들은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있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뼈가 열려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연조직으로만 덮여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스밀 수밖에 없어요. 연조직은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얘가 더 어렵고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얘는 끝까지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치아 뼈가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잘 없고, 여기는 지금 치아들이 쪼르륵 썩어서 치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안전할 거고 안 빼도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매복사랑니 케이스는 끝입니다. 여러분, 매복사랑니 빼로 많이 놓으시지 마세요. 알겠죠? 전국에서 내 매복사랑니가 최고다, 이거 한번 빼봐라, 자신 있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외에는 동네에 사랑니 잘하시는 원장님들 너무 많으세요. 제가 1등 아닙니다. 제가 뭐 잘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 많이 놓지 마세요. 안녕.